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특히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예전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려대의 자연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 계속 가속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이 되어지면 약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 되면 의대 정원이 400명 정도 증원이 되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자연공과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입시 결과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 2021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꼭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2020년도의 입시 결과를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연결시키시면 안 되죠. 전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지만 전반적으로 입시의 추세와 경향이 서울대, 연고대의 자연계의 특정 학과보다는 의대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물론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신 분들도 계시고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대나 연대, 고려대 특정 학과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향과 추세로 봤었을 때는 서울대, 연고대의 자연계 공학과보다는 의대 쪽에 쏠림 현상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요 점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는 매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고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생각이 복잡해. 어떻게 복잡하냐면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학업적 역량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의대에 6개를 다 의대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6개 중에서 의대 일부와 치대나 한의대를 나누어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서울대, 연고대에 쓰는 목적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왔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해. 또 일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을 봤더니 대부분 상위권 학교고 수능 체제가 빠진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격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욕심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쓰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서울대, 연고대에 다니겠다는 목적보다는 안정 지원인 거예요. 그렇죠? 의대나 치대에 붙으면 바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분들은 서강대나 한양대나 중앙대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 연고대에 상향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대, 연고대에 붙으면 실질적으로 다니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이 대학이라는 것은 카이스트나 포스텍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의예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나 성균관대, 중앙대로도 빠지고 한의대로 빠지고 치대로도 빠지기 때문에 다양성이 매우 복잡하게 있고, 동일한 모집 단위 내에서도 학생들끼리의 생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내신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을 통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시간으로 모집 요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형의 변화에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는 학생들은 쓸 수 있는 전형이 서울대, 연고대 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거. 그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의 강점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 그 다음에 붙자고 들어오는 전형과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썼었을 때 안정지원을 꽤 하는 전형, 이렇게 전형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연세대 면접, 고려대 학교 추천 3개의 공통점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거고, 이 3개 대학의 공통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모든 대학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의대를 쓰는 학생들, 치대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 직윤이나 연세대 면접 고려대 학추를 쓰진 않아요. 물론 연세대학교 학교 추천을 쓰는 학생들이 의대만 쓰는 학생들이 있겠죠. 서울대학교 직윤도 쓰고 카톨릭대학교도 쓰고 울산대도 쓰고 쓰는 학생들이 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과계열. 다시 말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공학계열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역 면접 학교장 추천을 쓰는 학생들은 의대를 쓰면서 쓰는 학생들보다는 어떤 학생들? 아래 있는 대학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쓰면서 쓰시는 비율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이나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이나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에 쓰시는 분들은 의치대를 쓰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대학교 일반, 연세대학교 활동,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에 쓰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낮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에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를 둘로 나누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는 전형과 활동의 우수성에 강점이 있는 전형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대학별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봐요.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전형의 변화가 크진 않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정시 비중을 확대하자, 그리고 전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따라서 결국 수시의 모집 인원이 대부분 줄고 정시 비중이 늘었지만 그 비율이 줄거나 늘은 비율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 입시에서 반영되는, 입시에서 커다란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 전년도에서 대폭 낮아진 거. 그 낮아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차에서 낮아졌었던 이유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등록 비율이 보통 77%에서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등록 비율이 낮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낮췄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최저를 확정적으로 낮춘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결국 수능 최저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췄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에 두 과목 평균 3등급으로 직윤해서 수능 최저를 낮춘 게 가장 큰 변화고, 그 다음에 의예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면접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을 늘린 거,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변화가 되게 커요. 변화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진다면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활동우수형, 국제형,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냐면 면접형의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면접형의 인원을 봤더니 260명에서 523명 정도니까 2배 정도 인원이 늘었고, 활동우수형은 약간 인원이 늘었고, 논술형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많이 줄었고, 수능은 약간 129명 정도 인원이 약간 좀 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면접형,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 활동 우수형은 어떻게 인원이 줄고 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면접형은 전년도에 260명에서 523명 정도로 인원은 2배 정도 늘었어요. 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까지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범위가 넓어졌고, 그러면서 학교장 추천을 정원의 3%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약 3점 몇몇 대 1이라면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은 거의 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학교장 추천이 없기 때문에 면접형과 활동을 같이 원서를 쓸 수 있었어. 그런데 학교장 추천이 이번에 3%로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경쟁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쟁률은 떨어지고, 봐봐. 경쟁률이 9대 1에서 경쟁률이 5대 1로 떨어져. 그런데 모집 인원은 2배가 늘어나. 그러니까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가 매우 넓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형 방식은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1단계에서 3배수,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 60%, 2단계에서 1단계 40에 면접 60%고 면접은 수능 전에 봐요. 자, 특기자 전형이 축소가 되어졌는데 전년도에는 어문학 인재 전형에 있던 과학 인재 전형이 올해 폐지가 되어지고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전년도에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과학 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활동 우수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활동 우수형으로. 자,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 그러면 전년도에 활동 우수형이 635명이었어.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273명이었어. 그럼 전년도에 903명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활동 우수형으로 768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점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면접형, 활동 우수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자, 일반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야? 그럼 나는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지? 활동 우수형, 특기자 전형,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물론 쓸 수 있어요. 활동 우수형이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업적 적합성이 셋 중에서 어디가 더 적합하냐 이걸 고른다고 한다면 면접형이 적합한 거죠. 그런데 면접형은 봤더니 어떻게 되냐, 모집인은 2배로 늘었어.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요구를 해. 그리고 전형 방법 달라진 거 없고 수능 체제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형,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면접형에 쓴다면 전년도보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게 아니라 나는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뛰어나. 고등학교가 자사고고, 특목고고, 과학고고, 영재고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봤더니 전년도에 합친 인원이 908명이었는데 올해 활동 우수형만 있는 거죠. 특기자 전형에서 과학 인재가 없어졌으니까 뽑는 애는 768명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연세대는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는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결국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2배로 확대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세부적인 학과 모집을 한번 봐봐요. 학과 모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학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자, 전년도에는 수학과를 예를 봅시다. 수학과에서 면접형에서 3명, 활동우수 4명, 특기자 7명, 논술에서 12명이야. 총 26명을 뽑았다. 근데 올해는 면접형에서 7명을 뽑아. 활동우수에서 98명을 뽑아. 논술에서 8명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해.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3명을 뽑다가 7명으로 늘었어. 7명을 뽑다가 23명으로 늘었어. 6명을 뽑다가 19명으로 늘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되게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활동의 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도 활동 역량이 큰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자, 수학과 활동 우수형에서 4명, 특기자로 해서 7명을 뽑아서 총 11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활동 우수로 8명을 뽑는 거야. 기계공학과 전년도에는 10명, 24명, 34명 뽑았는데 올해는 27명 뽑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의학과 전년도에는 6명, 12명에서 18명 뽑았는데 올해는 13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는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전형의 변화가 큰 기회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다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내용 봅시다. 고려대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고려대학교도 봤더니 전년도에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성, 특기자. 전년도에는 학업 우수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겠죠. 이었는데 올해는 학교 추천 2 없어지고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인원이었었죠. 그렇죠?
237명을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에서 자연계를 선발하지 않고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학교적 추천은 인원이 늘었군. 학업 시험은 비슷하군. 계열 적합성이 새로 신설되어서 495명을 뽑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학교 추천 원이 전년도에 400명을 뽑았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1158명, 무려 3배 정도 늘은 거죠.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원 자격을 보면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니까 결국은 지원 자격의 폭이 넓어졌죠. 자, 인원도 늘고 지원 자격의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도 봤더니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었는데 올해는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면접일자는 학교 추천 1은 전년도에는 수능 전, 올해는 수능 이후 면접 변경됐고, 학교 추천 1이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학교 추천 1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인원이 400명에서 1158명으로 늘었으니까 인원이 많이 늘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 인원이 엄청 늘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볼 점은 뭐냐면 학교 추천 2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학교 추천 2가. 물론 학교 추천 2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학교 추천 2는 학교 추천 1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썼던 거기 때문에 학교 추천 1과 2를 합치게 되면 1500명이었거든요. 인원이. 근데 이게 115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인원이 3배 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추천 1과 2를 합친 게 학교 추천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7에서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는 1188명에서 학업 수용에서 1178명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은 사실 10명 정도 큰 차이 아니고 수능 최저가 완화된 거예요. 7에서 8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좋겠죠. 자,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좋은 건가?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에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신경 쓰는 거 위험 요소 3가지를 꼽으면 이 위험 요소가 없어지잖아? 그럼 학생들이 몰려요. 그 위험 요소 3가지 첫 번째가 바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 7에서 6으로 바뀌었어. 학생들이 몰릴 수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7에서 8로 낮아졌어. 학생들이 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년도의 교과 등급 입시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학교 추천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찾아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다 어느 정도 해당이 돼. 막 1.13, 1.15, 1.16 막 이런 내신이겠죠? 높은 성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부로 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유념할 점은 뭐냐면 이 학교 추천 1이 전형의 형태는 학교 추천이 학교 추천 1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학교 추천이라는 게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합쳐놓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학교 추천의 입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경쟁률이에요. 전년도에 너무 높아 경쟁률이. 그러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원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할 때 꼭 고려할 점은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두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얼마나 높냐 낮냐, 세 번째 전년도의 경쟁률, 이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결합해야 되는 건 그건 전년도일 뿐이고 올해에서 어떤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는 어떤 변화가 되게 중요해? 의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서울대 연고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야. 자연 계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기자 전형은 전년도에 403명을 뽑다가 올해는 169명만을 뽑는데 그 이유가
인문계열 146명에서 95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237명을 뽑다가 0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자연계열은 특기자 전형에서 뽑지 않고 계열 적합성에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대학교의 인원의 변동 인원도 가만히 봅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건 학교 추천 1, 그게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고 학교 추천 2는 없어졌고 일반 전형이 학업 적합성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학과별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어디에 유불리가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였어.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계공학과를 쓰려고 해. 그럼 나는 첫 번째 작년도에 수능에 대한 자신이 있어. 수능 자신 있어. 그리고 수능 전에 내신 면접 보는 것도 자신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학교 추천 1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학생 수능 최저가 조금 자신감은 부족하지만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수능 최저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면접을 수능 이후에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 학생들은 여기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의 원서를 썼을 거고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의 역량, 학교의 프로파일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겠죠. 그쵸? 맞죠? 그런데 2021학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추천 전형은 생명과학과가 추천 1과 2에서 총 39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29명을 뽑아. 생명공학과가 총 42명을 뽑았는데 32명을 뽑아. 의예과에서 총 요렇게 합치니까 4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총 34명을 뽑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세대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올해는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1, 2가 합쳐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됐다. 하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기자 전형을 봐. 생명과학부가 전년도에는 14명 뽑았는데 올해는 뭐로 가? 계열 적합성으로 가면서 16명을 뽑으니까 인원이 늘었죠. 12명에서 13명, 19명에서 22명, 19명에서 23명, 10명에서 18명.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특기자 전형이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어서 선발하지만 모집 인원은 동일하거나 늘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전형이 학업 적합성으로 내려가서 학업 우수성으로 바뀌었죠.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성으로 이름은 바뀌면서 모집 인원이 비슷하거나 다소 늘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업 우수형이나 아니면 계열 적합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 특목고 또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기회가 더 많아진 거고 내신 성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가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학교 추천 1이 400명에서 1158명 2배 정도 늘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에 뽑는 인원이 1500명이었어. 그 인원이 뭐로 바뀐 거야? 1158명으로 줄어든 거다. 그리고 또 명심할 건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었는데 수능 최저가 6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수능 최저 충족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모집 요강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 아주 최고의 학교고 아주 좋은 학교예요. 하지만 자연계열의 서울대 연고대는 간단히 말하면 예전의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야. 지금은 결국 의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2021학년도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땐 바로 이 요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서울대 연고대의 등록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